약간 늦게 뜨는구나. 팔로우 100명 돌파. 하이어 피니가이님. 요 위에 지금 제가 보는데 팔로우 100명 돌파했다고 이렇게 하트 로고 된다. 아, 나 씨. 아, 진짜 웃겨. 잘 들리시나요? 예, 축구인들 사이에서 회장 선거를 하면 왜 정몽규 회장이 압도적인 표를 받느냐? 그 지금 이 썸네일처럼 되어 있는 곳에 되어 있듯이 그 현실, 그러니까 밖에서 협회가 뭐 어떠니 저떠니 뭐 하는 인간들은 사실은 축구 현실하고 상관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 서강일 이 전북축구협회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와서 해봐. 네가 와서 네가 와서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잘할 수 있으면 잘해. 네가 떠도 고쳐. 그런 거예요. 근데 박지성이나 이영표나 그런 거를 떠도 고칠 만한 인물들도 아니고 또 그럴 능력도 없어요. 행정을 안다. 지방축구협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사항들을 조정한다. 불가능해요, 걔네들은. 그런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이영표, 박지성이 축구협회 밖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 언론들도 한국 축구 망치는 주범들이죠. 근데 그 주범들이라는 게 어때 보면 바보들이라서 그래.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아니 그 박문성이가 하는 얘기 고지고대로 다 맞고 축구 전문가가 떠드는 거니까 맞겠지. 예? 저 사람이 축구 전문가다. 축구 해설했으니까 전문가다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그 얼마나 웃겨요. 이런 것들이. 보면. 운전하는 왕자. 운전하는 왕자님 안녕하세요. 이정엽 볼도 개똥볼 한국 언론도 양심 있으면 메시 경기 봤으면 이강인이 월드 클래스라는 소리 그만나. 그 메시 경기가 아니라 메시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프랑스랑 스페인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 한국 축구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거를. 제가 이 월드컵 4강전 두 경기를 보고 나서 그 느낀 거는 뭐 저는 한국 축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한국 축구의 뭐 발전을 꾀한다 뭐 그런 걸 도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저는 축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보는 축구는 지금 한 최근 한 20년간은 EPL에 집중돼 있죠. EPL이 집중돼 있고 나머지 리그는 또 잘 보지도 않아요. 스페인 리그나 이런 거는. 왜냐하면 주말에 뭐 EPL만 경기마다 두세 경기를 봐야 되니까 사실 웬만한 인내심으로 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쭉 봐왔던 제 입장에서 지금 한국 축구에 제가 무슨 관심이 있거나 한국 축구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축구를 발전을 논하는 사람들의 논리나 아니면 한국 축구를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와 위선들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얼마나 역겨운 일들이에요. 본인들이 정말 개혁을 하고 싶으면 개혁의 주체로 들어가야지. 밖에서 씨발 뭐 하나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인민위원회예요, 여기가? 공산당이에요? 밖에서 만들어서 뭘 하면 되는 거 아니면 뒤에서 조정하는 뭐 운동권이야? 예? 허수아비 바지 사장 회장 하나 밀어가지고 뽑아놓고 앉혀놓고 저거는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 회장한테 얘기해가면서 훈수질이나 해가지고 축구협회 관련된 일을 하고 개선 뭐 개혁에 자기들의 선봉에 섰다.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어
그걸 평생 훈장처럼 이용해 먹는 그 586 운동권 새끼들, 이제 686이구나 이제. 걔네들은 뭐가 달라?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지. 그 하나같이 쓰잘데없네. 그러니까 그 박주호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감독 있으면 청문회 안 나가나? 정치권에 끌려 들어가기 싫은 거거든. 얍삽한 새끼들인 거지. 이게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협회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을 욕할 그게 아니야. 본인들이. 예?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인 거지. 걔네들은. 걔에게 주체가 되고 싶으면 걔에게 본래 뛰어들으라고. 밖에서 훈수질하지 말고. 책임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조언을 하겠다. 그게 무슨 씨발 혁신위원이야. 최소한 공산주의 혁신위원장 같은 인민위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안다. 실제로 홍위병 가서 저 새끼 죽여 이러겠지. 예? 이정엽볼 갭똥볼이는 K3 팀한테 지고 그거는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내용이 더 황당해요. 교체 선수 없어가지고 씨발 키파 보는 애를 센터포드로 집어넣어가지고 헤디골 넣으라고. 원정 간다고 저 K3 지금 저거는 16명이면 된다. 그래서 뭐? 17명 될 것 같다나? 18명 될 것 같다나? 뭔 자존심이야, 이거. 자신감이야, 걔는. 그러고 졌어. 개쪽팔리게. 2연패 안산한테 주고 부산 저기 뭐지 교통공사한테 지고. 그 후반에 특히 뭐 있어 이정엽 볼. 많은 사람들이 정엽볼 정업볼 하면 존나 칭송하고 했는데 뭐 있어. 선수빨이고 체력빨이다. 제가 보기엔 지금 선수단 일부 내부에서는 이건 뭐 조직적으로 주체이긴 하지만 이정효가 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는. 왜냐? 우선 체력이 안 돼. 후반만 들어가면 체력이 떨어져요. 훈련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정효식 방식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후반 의욕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팀이 잘 뭉쳐져 있으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이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스페인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보면 끝까지 잉글랜드 선수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공 못 잡게 편하게 못 잡게 해서 하죠. 그게 고도의 집중력이에요. 지금 수원 삼성 경기에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냐? 감독이지. 당연히. 감독이 전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씨발 그런 경기에 선수들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펼치라고 하는 건데 이정효 존나게 뭐 전술의 신이다 뭐다 예? 전술의 왕이다 뭐가 있냐고. 그래서 아무리 뭐 그럼 다 후보로만 끌고 간 거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니잖아. 후보만 끌고 간 것도 답이 없어 답이. 예? 다 개판해. 그리고 안정환 같은 애들 옳은 소리 하고 싶다. 예? 그래 봐야 손흥민빠, 이강인빠 뭐 이런 애들 홍명보 안티항 홍명보 이런 애들한테 집중 포화받으면 채널 날라가고 연예인 생활 끊길까봐 말도 못하고 이천수도 구독자 모으고 뭐 모으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자리 잡았어. 근데 잘못 발언 땐 발언했다가 예? 유튜브 그 수익 꺼지고 이럴까봐 말도 못해. 예? 제대로 된 얘기를. 형편없는 나라에 형편. 축구 후진국이야. 이정효 얘기는 더 웃겨. 경기장에 형편없다고. 우리나라 경기장에 형편없는 거 처음 알았나? 예? 거기 양산 어디 저 구장이라는데 K1, K2, K3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으면 그라운드 피치에 대한 상태는 사전 정보로 다 알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구장에 만약 게임이 잡히면 그 경기장 상태가 어떻는지 그래서 어떤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대비를 하는데 K2 팀 그것도 수원 삼성 같은 팀의 감독으로 있는 사람이 피치 사정이 어떻다 저떻다 그 피치 사정이 안 좋다 누가 모르나? 예? 그 피치 그거 저기 뭐지? 좋게 만들라 그러면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라 그러면 돈이 몇십억 들어가는데 그 양산 지자체에서 무슨 양산시에서
무슨 돈을 들여서 그 축구장 한두 번 1 년에 그런 경기 몇 경기나 한다고. 거기 돈을 들여 가지고 반듯하게 만드냐고. 들어오는 관중 수입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지. 축구 자체 수입으로 뭔가 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만년적자인데 경기장 관리가. 아니 협회에서 신경을 써라 이런 거부터. 협회가 어떻게 신경을 써? 그거를. 완전 병신 얘기예요, 병신 얘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에 협회가 어떻게 관여해요? 허구현이가 잠실구장에 원정 라커룸이 그렇게 낡아 빠졌다 그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한 거를 겨우 최근에 고쳤잖아, 몇 년 전에. 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게 구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고치겠지. 부산교통공단은 돈 뭐 얼마나 적자를 얼마나 흑자를 보길래. 부산교통공단에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축구장을 자기들 어? 얼마나 수익 얻는다고 거기서부터 그 축구장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겠냐고. 아니 구조를 프로팀 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경기장 관련한 책임을 협회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어? 그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의 상태를 전부 다 협회가 또 협회 돈으로 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나? 그럼 씨발 국가대표 감독 앞으로 네가 무료로 해 자원봉사로. 어? 그 돈 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축구장 운동장 다 개선하게. 완전 병신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어. 축구계 현업에 있다는 인간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협회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신경 쓰라고. 그 뭐 때문에 신경 쓰는데 협회가. 전국에 있는 잔디구장이 몇 개인데 시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예? 그 구장을 협회가 무슨 돈으로 관리를 해? 그럼 협회에서 씨발 공문 보내가지고 양산시에 공문 보내서 양산시 시장한테 그 축구장 좀 또 한 10억 들여가지고 인조잔디 수원 삼성 경기 잘할 수 있게 어? 교통공사 천연잔디에서 경기 잘할 수 있게 좀 잔디 관리 좀 해달라. 공문 보내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돈 한 10억씩 들여서 연간 그 관리하나? 대책 없는 인간들 대책이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무슨 씨발 한국 축구로 발전을 기한다 이지랄하면 예? 최순호 감독이 그런 최근 어저께인가 제가 읽은 컬럼에 어느 신문사한테 컬럼을 기고했어요. 컬럼 내용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감독 탓만 하냐? 선수들이 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독한테 모든 책임이 있냐? 선수단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논의를 제대로 하자. 예?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감독만 마녀사냥을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 그 이제 그런 사람들 하면 두 배씩 나온다 이거 왜냐? 너무 심하다 이거지. 홍 감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예? 근데 그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도 최순호 전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유소년 육성시키고 뭘 발전해야 된다. 누가 모르나? 유소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예? 협회 시스템을 바꾸고 회장을 인기 투표로 뽑고 감독을 외국인 감독만 들어오게 되면 한국 축구 자동으로 발전해요. 대표팀 감독, 대표팀 선수의 수준이 올라가려 그러면 결국 유소년에 더 올라오는 선수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소년 축구 발전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예? 유소년을 어떻게 발전시키냐고. 그래서 유소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만들어라 이거야. 축구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유럽에서 박지성, 이영표 이런 애들 오래 활동했었으니까 자기들이 본 바대로 그 어떤 방식으로 유소년을 육성시켜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라 이거야.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걔네들은 클럽 수준이 우리는 학교 수 체육이거든. 예? 톱 레벨 팀에서 유소년 육성 시스템만 보고 있는 애들은 한국 축구 문제를 대입시키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여기는 학교 진학 시스템이고 거기는 클럽도 아니거든. 말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 얘기나 공수표처럼 날려. 축구계 원로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혁신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 회장 선거 방식을 바꾸면 혁신화되나? 그리고 정몽규 라인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면 혁신이 되나 자동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또 회장 편에 있는 사람들 들어올 거고 기존 축구계에 있는 사람들 들어올 거라고. 바캉스다.
예? 이임생이다. 이런 사람 왜 욕먹어야 돼요? 정혜성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한국 축구에 공헌한 바가 있는데 기존의 정몽규 체제 밑에서 맡아서 이민성이도 그럼 누가 하냐고. 누가 전력강화위원을 하고 누가 기술위원장을 맡냐고. 예? 2002 멤버 그 화려했던 사강 신화의 멤버들 다 연예인 짓 하고 있는데 누가 맡냐고. 그냥 피 라이센스 갖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전력강화위원으로 뽑아놨다 그러면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전력강화위원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렇잖아. 뭐 내가 우리들이 이름 아무도 모르는 어? 저 지방에서 누구 가리키고 있는 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력강화위원으로 다 앉혔다 이거. 여기 여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기술위원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지금 K1, K2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이름만 들어보면 아는 옛날 선수들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 들어가게 되면 또 고인물들이라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고정훈이 들어갔다, 황선홍이 들어갔다 그래봐. 결국 다 고인물들이잖아. 거기는. 그럼 그 고인물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박주호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갔어. 예? 그럼 박주호가 지도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도자를 뽑는다. 박지성, 이영표 이런 애들이 전력강화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 지도자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를 뽑는다 이가. 그럼 그 전문성 논리는 얘네들이 지도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얘네들이 갖고 있느냐. 자기들이 훈련받았던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으로. 미친 인간들이에요. 미친 인간들. 우리나라 보면. 애들을 가르쳐 봤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어떤 애들이 잘 따른다는 거를. 예? 본인들이 유럽 클럽에서 활동을 할 때 퍼거스 밑에서 일을 했다. 제시 마치 밑에서 일을 했다. 투엘 밑에서 자기가 배웠다. 본인이 보는 투엘이지만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투엘의 밑에 있던 박주호와 같이 있던 동료는 40명이 된다 이거야. 그 3, 40명이 투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박주호가 투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동일할 수는 없다 이거야. 예? 예를 들면 박지성이 퍼거슨 밑에 있었었는데 박지성이 맨유에 있는 동안 맨유를 거쳐간 선수가 40명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박지성이가 퍼거슨을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거는 본인의 주관적 경험이죠. 그냥 선수로서 지도자는 아니고. 그런데 퍼거슨을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40명은 박지성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지도자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지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 본인은 게임을 계속 안 뛰키게 하는 지도자를 그 사람이 선수들이 좋은 지도자라고 여기겠어요? 안 여기지. 왜? 자기를 대한 실력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내 실력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내가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경기에 못 나간다. 그럼 저 사람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거잖아. 나보다 다른 사람들도 평가가 더 높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냐고 실제로.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예? 전력강화위원회 전문성.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대표팀에 대한 전력 강화 차원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뽑는 건데 전력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력 강화 위한 방법, 다시 말하면 코칭에 대한 방법, 지도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예? 근데 지도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전력 강화에 들어갈 수 있나? 박주호 지도자 해봤나? 저 어디 뭐 저기 뭐 슛돌이에서 해봤나? 그냥 명성만 갖고 있는 외국인 감독이라고 해서 되냐고. 디데 데숑은 프랑스 우승팀인데 4강에서 탈락했어. 그 디데 데샹은 전술의 병신인가? 불구자? 예를 들면 토마스 투엘은 오늘 잉글랜드 졌어요. 역전패. 분명히 후반에 수비로 들어가서 88대 10이라는 점유율을 후반에 만든
수비 위주의 축구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나도 알고 있다 이거지. 뭘 알고 있냐?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상대할 때 메시를 묶는 거는 중요하다 이거야. 예? 투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랑 남아공 감독이 한국에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다라는 거가 뭐가 다르냐고. 예? 한국이 이강인만 잡으면 이긴다. 잉글랜드 애들이 메시 어디서 어떻게 있어서 메시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그 투엘은 졌어. 아니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할 때 예? 메시 말고 또 한 가지 중요시 여기는 거는 EPL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투엘이 많이 관찰하고 선수 특성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엔조 페르난데스나 맥알리스트의 중거리 슈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박스 안 근처 페널티 아크 앞쪽에서는 맥알리스터나 엔조가 잡으면 슈팅을 때린다. 엔조는 전반전부터 때리기 시작을 했고 그 나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순간적으로 없어졌어. 엔조 프리킥 맞고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처음에. 아니 나도 안다고. 나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맥알리스터 이런 애들은 중거리 포가 날라간다. 메시가 묶이면. 그런데도 못 막는다 이거지. 경기 보면서 저거 중거리 포 저렇게 때리게 놔두면 안 되는데 결국 들어가더라 이거 보면. 그러면 투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졌어요. 투엘의 판단이 틀린 거냐? 결과적으로 틀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잉글랜드 현재 자신의 팀의 선수들의 플레이 방식과 아르헨티나의 방식을 봤을 때 잉글랜드의 수비를 조금 보강시키면 메시를 묶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경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비 위주의 축구를 갔어요. 결과론으로 보면 투엘은 실패지만 투엘의 그 판단을 우리가 섣불리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야. 네? 1차전에 홍명보가 체코전을 이겼어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경기는 졌어. 체코를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홍명보의 전술이 잘 작동한 케이스예요. 나머지 두 경기에서 홍명보의 전술이 잘 작동을 안 해서 졌어요. 책임은 당연히 홍명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홍명보의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누가 그런 판단의 주체가 되느냐는 거야. 누가 그 판단의 주체가 되고 책임을 지느냐. 그 무게를 떠안을 수 있는, 떠안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독으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봉을 주는 거고. 졌을 때 비판, 졌을 때 충격,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다, 그지? 우리나라에서 뭐 축구 관련된 얘기하는 건 거의 반 이상이 다 개돼지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은 쳐내야 할 것 같긴 해요. 축구도 비즈니스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너무 말도 못하게 무게감도 없고 말을 너무 못함. 이임생이가 질질 짠 게 신의 저기 뭐지? 최악의 그거지. 아니 그렇게 이임생이 고대 다닐 때부터 유명했거든. 후배들 잡는 걸로. 그 천하의 이임생이 프로리그에서 이영표 뒤통수 때렸나? 그 천하의 이임생이 울면서 인터뷰를 해. 상상을 못했던 일이지 옛날 같으면. 예? 상상도 못했던 일. 참 한심하다. 우리나라는 한심하다. 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뭐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한심한 사태. 이정효 보세요. 초반에 감독 효과 잠깐 5경기 그걸로 끝이야. 그 5경기 이후에 승률 보면 그 5할 간당 5할도 될라? 집 최근에 2경기 패하는 바람에 아마 승률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정효볼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전술의 신이라면서. K3든 전력 분석할 필요가 없나? 그럼 홍명보 입장에서 연봉 3배 남아공 전력 분석할 필요가 왜 있냐? 그냥 해도 이기는 건데. 똑같은 논리로 보면. 안 그래요? 손흥민 월클이라 띄웠지만 월드컵 두 대회 7경기 0골, 리그 0골 이런 데 주장으로 뽑은 홍명보 잘못이 크다. 그래도 애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권위가 필요하니까. 누가 손흥민이 뭐라 하면 얘기하겠어요. 보면. 안 그래요? 럭키가의 암살자님. 이름 멋있다. 아 진짜 유튜버가 편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클릭하면 모든 게 한글로 번역되는 글로벌 시대 주먹구구 구구식 구라 안 통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건가? 이게 한국 엘리트의 민낯. 그렇죠. 한국 엘리트의 민낯이에요. 보면. 축구협회 개혁한다고 K혁신 만들더니 정작 축구협회 알릴 게 없다며 청문회 불참 의사 밝힘.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말할 게 없는데 무슨 뭐를 그러면 개혁한다는 거야.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부르는 건데. 예? 신인 감독 선임에 문제 있다고 주장했으면 청문회 안 나가. 본인이 위임했다는 거 아니야. 감독 선임에. 예?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인은 위임을 했잖아. 위임을 하고 위임을 했으면 위임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본인이 한국 감독 홍명보 되는 게 싫어서 그걸 위임을 왜 해? 아니 표결에 불참을 하든지 위임을 하지 않고 표결에 불참하면 되잖아. 그 위임을 왜 하냐고. 그 정신 나간 새끼야 그게도. 어? 본인이 위임을 했잖아 권한을. 그 위임을 해서 결과가 났으면 그 결과에 본인도 책임지지. 그 결과로부터 위임을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되질 않아요. 위임을 하질 않고 불참을 했다 그러면 몰라 표결에. 미친 인간들이다 보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사태가? 근데 어이가 없어. 미디어에서 이미지 세탁해주기도 너무 힘들어. 정몽준이 다시 해라. 몇 살 살아있나 정몽준 지금? 돌아가신 거 아니야? 정주영 회장님 아직도 살아계셨으면 할아버지 경질에 정몽규 벌써 골로 갔음. 안 봐도 비디오. 할아버지 성찰에. 최근 국대 코리아컵 보면 K2, K 차이는 잘 모르겠다. K2, K3 차이가 실제로 나요. 늘 얘기하지만 단기 토너먼트전에서 한 번도 붙지 않은 상대랑 하게 되면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겪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페넌트 레이스. 예? 연간 계속되는 리그를 펼치면 실력이 확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FA컵에서 EPL 1위 팀과 챔피언십의 13위 팀이 만나는데 EPL 팀이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FA컵에서. 영국에서도. 근데 두 팀 사이에 만약에 리그를 펼친다. 1년에 10경기를 치른다. 그러면 8대 8승 2패, 뭐 9승 1패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경기를 치르는 단기 토너먼트 월드컵 이런 데서는 그런 변수들이 작동해요.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근데 리그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왜 어떤 리그에서 우승하는 감독이 계속 우승하고 우승 못하는 팀들의 선수들은 선수 연봉도 낮고 감독의 연봉도 낮느냐? 바로 그런 차이예요. 단기 토너먼트를 계속 진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 축구가 리그가 아니라 뭐 500개 팀이 참가해서 결승을 가룬다 하는 토너먼트라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보면. 근데 리그로 가게 되면 그 변수가 줄어들어요. 그 변수가 줄어드는 만큼 감독의 전술을 통해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확률도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선수 퀄리티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 보면. 뭐나 저나 해도 감독과 선수의 최고 연봉차가 13배예요. 13배. 이해가 되세요? 시메온에 그 많이 받는다 해서 연봉 450억에 작년인가? 올해 재계약이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호날두가 4,200 받는다 연봉. 13배 차이나. 근데 그런 차이는 EPL에서 난다. EPL 1위 과르디올라와 EPL 22 브랜포드 감독의 연봉차가 그렇게 나요. 보면. 뭘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런 게. 단기 토너먼트라는 월드컵에 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감독의 연봉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홍명보가 다른 감독보다 어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소리들인가. 왜냐 이건 단기 토너먼트니까. 보면. 근데 선수단 몸값을 가지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요. 왜? 선수단 몸값의 1, 2, 3위가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이었거든. 정확히잖아요. 한국 32이고 일본 22 수준이다.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 그게. 축구는 왼발, 오른발, 양발을 잘 써야 되는 운동 종목인데 HDC 현대사업 개발 밑에서 개발인데 잘 될 리가 있겠어. 대단한데 우리 비니가이니 센스가. 리그가 중요해서 이군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는 이도 있고 상금의 메리트도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아니지 보면 FA컵인데 상금이 올해인가 작년에 올렸잖아요. 보면 본인이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갈수록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프리즘 랜드 저거 보는 거 없애고 싶다. 우리 코롱님 들어왔구나. 치지직은 업데이트 너무너무 자주 하는 듯. 영통 소니입니다. 영통 소니님. 이군 선수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러면 뭐 저기 뭐지? 아예 저기 뭐야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가든가. 유스팀 애들 데리고 가든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예? 명색이 그래도 수원 삼성인데. 예?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야, 이 클린봇이 뭔가를 계속 추절하네.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다 이러네. 솔직히 이쯤 되니까 지금의 수산 팬들 생각이 궁금하다. 정혁 보이라는 것이 있나? 점점점 회의를 하고 이제 이정현에 대한 비판 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했어. 어느 경기도 져도 된다는 경기는 없어요 프로에서. 그건 프로 선수 마인드도 아니고 프로 선수의 감독의 마인드도 아니에요. 경기장 상태가 형편없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축구 후진국인 걸 몰랐나? 인프라 후진국이라는 거.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 인프라 후진국에서 축구를 하고 본인이 감독직을 하고 있으면 예? 데뷔를 하고 살았었어야지. 그럼 수원 삼성은 씨발 아예 보이콧을 하든지 우리는 저기 뭐지 그 리그 그컵 대회 안 나간다 하고 한번 해보지 보이콧. 저런 운동장 환경에서 우리 축구할 수 없다 그러고 광주 때는 어떻게 했노? 에? 광주 훈련장 없어가지고 존나 풀반 무성한 우장에서 맨날 공차고 그랬잖아 훈련장 다니면서. 그때는 어떻게 견뎠냐고. 이제 배부른가? 수원 삼성 가니까
존나 어이없어. 보면. 그 사기꾼 세계 이것도 보면. 다 사기꾼들, 다 사기꾼. 이 업계에 있는 새끼들 전부 사기꾼들. 보면. 풍수지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천연잔디 관리도 안 되는데 아예 MLS나 북유럽 인조잔디를 까는 건 무리일까요? 아니 무리는 아니죠. 무리는 아니지만 인조잔디 깐다 그러면 축구 선수들 FG 신고 경기할 텐데 애들 십자인대 끊어지는 애들만 1년 내내 양산하겠지. 왜냐 우리나라는 인조잔디도 잘 못 만들거든. 인조잔디도. 지금 중국에서는 좋은 인조잔디, 그러니까 천연잔디에 가까운 인조잔디 만드는데 개발을 하고 최근에 마이클 오웬인가? 그 중국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중국의 유명한 인조잔디 만드는 행사 이 인조잔디가 거의 천연잔디 수준에 가깝다고 막 자랑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인조잔디 제대로 만든 데가 있느냐? 없어요. 예? 안 된다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좋은 잔디를 까는데 비용이 한 5억 든다. 그냥 일반 인조잔디 깔면 1억에 2억 든다.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축구 후진국이에요. 그냥 후진국. 답은 흙바닥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그 용인 레스피안가 그런 체육공원 같은 데 가면 체육공원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부지가 만들어져 있고 해서 좋은데 트랙 같은 것도 그러고. 근데 사실 트랙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전 육상 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 기억하는 트랙이랑 지금 트랙이랑 비교하더라도 지금 트랙들이 오히려 뭐 좋다는 느낌이 없어요. 일반 공원에 들어가 저기 깔려 있는 트랙들이. 근데 그 차치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류의 인조잔디를 한번 깔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새로 깔라 그러면 한 10년씩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잔디에서 사람들이 다쳐 나가는 건 아니야 이거지. 난 정형외과 의사들하고 전부 다 한번 협동해서 인조잔디가 깔린 이후 전후로 해서 환자 수, 십자인대 수술 환자 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봐. 대규모의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보면. 대규모 역학 조사가.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황인범이 월드 클래스라서 포르투 이적 루머가 난대. 황희찬, 이강인 이런 애들 기자는 댓글로도 몇 개 안 달랬는데 이런 애들이 월드 클래스다. 어. 월드 클래스 다 죽고 나면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PSG란 팀이 무서운 거지. 이강인 AT 갔다. 또 벤치야. 제가 자꾸 하품을 하는 게 감기약을 먹어서 그래요. 감기약을. 감기약을 먹고 물론 뭐 새벽에 이틀 동안 지금 축구를 본다고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어이없는 사람들의 어이없는 집단. 우리나라 축구는 이 도저히 말 그대로 노답이다. 예. 정확하게 노답이다. 이거는 뭐 축구 뭐 발전을 뭐 위한 혁신 위회를 만들어서 뭐 한다. 아마 이 전북의 그 저 누구지 이 회장 서강일인가 이 양반. 이 양반도 아마 욕 엄청 먹을 거야 아마. 이 올드푸츠에서 기사를 올렸던데 욕 이제 개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예? 그럼 또 이제 해명해야 돼. 아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뻔해. 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밖에 있는 사람 다르거든. 보면 하루살이 저승사는 또 벤치인가요? 또 벤치죠. 그 AT처럼 수비력을 굉장히 수비력 능력이 굉장히 그 강화된 축구라는데 이강인 버틸 수 있냐 이거지.
보면. 안 그래요? AT 마드리드 저기 그 디에고 시메오네. 그 아들내미 잘 키웠더만. 줄리아노 뭐 시메오네인가? 엄청 파이터더만. 오늘 경기하는 데 보니까. 잉글랜드 재밌었죠. 잉글랜드 제드 스펜스랑 시메오네 붙고 이쪽에 타글려 피콘가랑 그다음에 로저스랑 그런 애들 리스 제임스 이런 애들 붙어서 1대1로 전후반 내내 치고받았죠. 강력한 몸싸움을 해가면서. 그 체력적으로 보면 시메오네가 사실은 제드 스펜스에 택도 없죠. 스피드라든지. 근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라 이거지. 보면. 그런 정도의 강렬한 그러니까 퇴장 없이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수비를 펼치는데 공수에. 결국 감독도 그걸 원할 거 아니야. 근데 이강인이 AT 가면 그 수비력, 공격을 할 때 뭐 어떤 빌드업을 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수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수비력이 안 되게 되면 AT에서 주전으로 못 뛰는 거거든. 보면. 마드리드 가서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 시면을 감독 조인트 까인다. 조인트 까이기 전에 집에 가야지. 야, 너 집에 가라. 그냥. 수비력이 안 돼서 힘들어. AT가 그렇게 썩 좋은 스쿼드가 아님에도 물론 선수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적을 계속 거두는 이유. 그 다음에 시메오네가 어쨌든 간에 약 4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결국에는 그 팀은 수비 강화. 어떤 식으로 수비를 조직력을 강화시키든 아니면 개인의 수비 역량을 강화시키든 수비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좋은 경기를 펼친다. 아직 어려서 또 배운 거? 못 배워. 나이가 몇 살인데 어려다는 거야. 이강인이 어린 나이가 아니야 프로 레벨에서는 이미. 사람들 자꾸 그런 착각을 하는데 지금 이강인이 뭔가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야. 야 라민 야말이나 이런 애들이 어린 애들이지. 응? 벨링엄도 이제 어리다 소리 안 해. 앤서니 고든도 마찬가지고. 앤서니 고든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하면서 고든이 저까지가 한계인가? 왜냐 1대1 돌파를 할 때 EPL에서 상대하던 상대방 수비수들의 능력과 탑 8, 8강, 16강에서부터 마주치는 상대 수비수들의 수준이 다르더라 이거지. 그 앤서니 고든이 나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 선수인데도 어깨를 못 집어넣는다 이거. 그만큼 월드 클래스들의 이 질비한 팀의 디펜더들의 능력이 엄청난데 피지컬적인 능력이. 그렇게 해도 주전으로 뛸까 말까 이거. 지금 앤서니 고든 뭐 바르셀로나 가냐 안 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 앤서니 고든 오늘 골 못 넣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근데 앤서니 고든 골 넣고 나서 좀 실망했어. 씨발 이거 뭐 안 풀리겠다. 케인이다 벨링엄이 넣었으면 팀이 확 올라갈 건데 앤서니 고든이 딱 넣길래 이 조짐이 안 좋다.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 약간 의외의 애들이 그런 식으로 선제골을 집어넣고 나면 뭔가 잘 안 풀리거든 이 느낌에. 앤소니 고든이 득점 이런 거 없이 계속 이번 월드컵에서 어쨌든 투엘은 계속 왼쪽 공략사라고 투입을 했어요. 제스펜스를 선발로 집어넣어가지고 둘이서 이쪽 휘둘게 일본이랑 똑같죠 하는 방식이. 윙어와 윙백이 동시에 다 공격 역량을 갖고 있도록 하는 보면 그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사이드백 윙백과 윙어를 어떤 좋은 선수를 갖고 있느냐가 팀의 전력을 크게 좌우한다. 보면 어떤 팀인지 우리가 봤던 강팀들의 대부분이 윙백과 윙어들이 강해. 일본만 하더라도 이쪽에 나카무라 게이토랑 이쪽에 와타나베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강력한 윙어와 윙플레이들. 오른쪽에 이토주냐 똑같이 윙어로 쓸 수도 있고 윙백으로 쓸 수도 있고 수비가 난 능력이 있으니까. 이강인 윙으로 쓸 수도 없고 윙백으로 쓸 수도 없고 중앙 미드필더로는 아니면 컨트롤 타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능력 전체가 부족하고 보면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제임스 스펜스 왼쪽 백으로 세웠는데 왼쪽 백에 공격까지 가서 박스까지 공략한다 이거지. 가리 사로 빼고 막 드리블 돌파를 해 가지고 두세 명 제끼고 들어가고. 리스 제임스 원래 잘하죠. 리스 제임스도 어렸을 때 축구 천재라 불렸던 애예요. 부상당하고 하면서 애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래야 또 대표팀에 뽑히거든. 아놀드를 제끼고 그 포지션에서. 그런 백들을 갖고 있거나 근데 걔네들은 백인과 동시에 윙어 역할을 충분히 해요. 얼리 크로스도 하고 아니면 돌파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그런 경기를 보다가 한국 경기를 딱 생각해 보면 아 너무 차이 난다 수준이. 너무, 너무 차이 난다.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손흥민은 그래도 전성기 시절에 무링류, 콘테 같은 괴물들 밑에서도 그 사람들을 만족시킨 능력자였음. 태도로. 그 점을 리스펙트. 진짜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사람 쉽게. 저 무링류 밑에서 배웠다는 게 이천수 얘기잖아. 예? 무링류나 콘테 같은 사람들한테서 뭘 배운다. 글쎄요. 이천수의 뉘앙스로 그런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데 뭐 어쩌냐. 무링료가 오든 뭐가 오든 선수는 선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술적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이 선수단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감독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감독이 무슨 전술적 그 사람이 인기이다 뭐 유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 자체는 의미 없다 이거지. 한 팀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나를 경기에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보면 봉크님 방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성인 방송. 유일한 성인 방송. 그래서 성인 방송에 유소년 육성은 지도자 육성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플랜을 짜서 어떻게 유소년 리그를 운영한다 뭘 한다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여된 거 지도자 육성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국 축구가 왜 발전할 수 없느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왜 한국 축구는 발전할 수 없느냐? 지도자 육성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어서요. 아시겠어요? 어떤 지도자를 어떻게 길러내서 어떤 축구를 지향하는 지도자를 길러낼 것인가 하는 거를 축구협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향후에 한국 축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과 그거에 일치시켜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P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감독들이 200명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 200명을 동일한 축구 철학을 갖도록 해서 현대 축구의 방식이 뭐냐 하는 거를 주입을 시키고 협회에 불러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선 지도 현장으로 가서 그 철학을 선수들에게 주입시켜라. 그리고 P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전 유소년 가서 가르쳐라. 해서 엘리트들 U12, U15, U13, 뭐 U16, U17, U18 여자 축구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정화된 축구 철학, 현대 축구의 빌드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 전술의 움직임이 어떻게 오프 더 볼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확한 인사이드 패스가 뭔지,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뭔지를 다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뜯어 고쳐가지고 대회 운영하는 방식만 바꾼다. 백날 첫날 해봐야 축구는 되돌이표예요.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좋은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선수가 나오냐고. 뭐 때문에 과르디올라다 이런 선수를 칭송하는 거야. 좋은 지도자라서잖아. 그런 좋은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라 200명, 20명, 30명, 50명, 200명, 3000명 이렇게 있으면 축구 발전하겠지. 왜? 좋은 지도자, 과르디올라 같은 지도자가 3000명이 우리나라에 있다. 걔네들이 60만 명, 80만 명을 축구를 가르친다면 생각해 보라고. 축구 잘하는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박지성, 이영표, 백날 첫날 신문선, 예? 박문성, 서영욱이 뭐 차범근 데리고 와보세요. 그거 할 수 있는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성을 갈고. 내 라이브로 손에 장을 지질게. 그거 할 수 있으면 진짜로. 그거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에는 그런 일이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우리나라의 축구 플랜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이나 그 육성된 현대 축구라고 해봐야 그 축구를 이식시켜서 쓰먹을 수 있는 데가 프로 구단밖에 없어. K1, K2 정도밖에. 그래봐야 27개 팀이. 29개인가. K3, K4랑 수준 떨어져서 현대 축구를 쓰지도 못해. 선수들 수준이 떨어져서. 무슨 육성을 하겠다는 거야, 유소년 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예? 지금 유소년들 초등학교 가르치고 있는 축구 교실 운영하고 있는 애들한테 하라 그러면 되나 그게? 다 지 밥벌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좋은 지도자가 없이 좋은 선수를 어떻게 나와? 어느 학교가 갑자기 유명해졌다. 신평고등학교가 잘한다. 그 신평고등학교 지도자 보면 겁나 저기 뭐지? 선수들한테 애정을 쏟아부어 가면서 팀에 애정 쏟아부으면서 가르쳤네. 오산고등학교 차두리 들어가 있을 때 차두리가 프로 선수 경력, 국가대표 경력 이런 거를 다 갖고 오산고등학교한테 쏟아부어. 그러니까 성적 좋아져. 좋은 지도자가 오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일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네? 더 내려가서 기초 인사이드 킥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냐 이가. 내가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인스타 이런 걸 보면 울산 현대 여자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열심히 지도자들이 드리블을 가르쳐요. 근데 드리블이 희한해. 상체를 존나게 흔드는 드리블을 가르쳐. 페인트를 쓰는 거 드리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제껴지나. 스피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애들 공지 잘 찬다 소리 듣겠지. 개인기 좋다 소리. 그래도 경쟁력이 없어. 간식 먹는 딸기가 뭐야? 기가 하하네요. 모렐리아 투 크로스리치 하나 사야겠어요. 델피에르님 안녕하세요. 오늘 딱 1시간만 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추해 감독 멸망의 날 공교롭게도 티셔츠를 홍명보 남아공 한국 축구 망한 날 입었던 티셔츠랑 똑같은 색 폴로티 입고 있었음. 내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 저거 뭘까? 싼 건 알고 되게 비싼 걸 텐데. 그죠? 그 정도 저기 연봉 받는 사람들은 되게 비싼 거 입었겠죠. 입었을 때 착용감 엄청 좋은 보면. 유소년 축구는 기본기 위주로 할 수 있게 입시 방향을
바꿔야 될 듯. 지금 말하는 기본기가 일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의 기초적 기술을 다 포함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사이더 이런 것들만 기본기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리프팅, 프리스타일도 기본기 일부로 편입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을 잘 다루는 선수를 길러낸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일본 축구예요. 전부 김예건 같은 경우는 더 지켜봐야지. 근데 뭐 어린 선수들이 그 프로 무대에서 골 넣고 활약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 되겠죠.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한 경기 두 경기가 아니에요. 한 경기 두 경기에서는 애들이 번떡이는 재치로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어요. 결국 선수들은 프로 선수거든. 프로 선수라는 거는 한 시즌을 뛰어야 돼. 한 시즌을 뛸 때 얘 피지컬이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 누구든지 젊고 재능 있는 애들을 경기에 투입시키면 한두 장면에서는 번쩍인 장면을 보여줘요. 왜냐? 그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프로에 뛰게 해주는 거거든. 보면. 그런데 번뜩이는 재능 한두 개 재능 가지고는 프로에서 못 살아남는다 이거지. 김예건이를 지금처럼 했을 때 김예건이가 겸손하게 어깨 뽕 안 들어가고 인기에 취하지 않고 플레이를 잘 이어나가고 성실하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예방접종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성인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할 수 있다는 데서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런데 내가 먹힌다. 내가 먹힌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오판이라 이거지. 왜? 처음에는 김예근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다가 제가 이렇게 하더라 알게 되면 K리그 선수를 그냥 안 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시즌 프로 뛰어봐야 된다는 거야. 잠깐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보면. 유럽 진출하면 진짜임. 못 가면 어린 K리그. 김예건이를 그렇게 일찍 해외 보낸다는 것도 별 의미는 없어요. 보면.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성인 무대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한지를 봐요. 왜냐하면 18세, 그러니까 19세, 20세, 21세의 한국 애들의 몸이 성인 몸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성인 몸이 어린 몸이라는 건 어렸을 때 애들 삐쩍 마르고 근육 별로 안 붙어 있고 이런 상태라요. 그게 프로 가서 벌크업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몸이 좀 바뀌어요. 성인 몸으로. 뼈도 굵어지고 이제 힘도 더 붙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견뎌내냐는 거 시즌을 보면.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박주영, 이청용 이런 애들, 기성용 이런 애들 대단했죠. 고등학교 갓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게임 뛰피면 빠르고 재능이 있어서 실력을 발휘한다. 그 실력이 한 시즌 지나면서도 계속 발휘된다. 그러면 프로에 안착하고 국가대표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러면 막 뭐가 탄생했다 뭐 제2의 뭐가 탄생했다 뭐 이러는데 지켜봐야 돼. 괜히 그런 애들 띄워줬다가 어깨 뽕 들어간다 이거지. 어깨 뽕 들어가기 시작하면 걔 인생 잘못하면 크게 꼬이네. 보면. 자, 7시가 돼서 오늘 1시간만 1시간 정도만 합니다. 지금 딱 1시간 됐어요. 뽕 들어가면 나락으로 간다. 광고 들어갔나 지금? 루스타임. 덕질하는 사람. 덕질하는 사람. 뭐 축구와 관련돼서 질문 있거나 이런 것만 조금 더 받을까요? 한 5분만 더. 5분, 10분만.
혼멜 축구화. 어, 주말에 축구 하시나요? 예, 축구 해요. 델피에로가 준석이가 월드컵 농사 망해서 저는 오히려 좋다. 어,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국 대표팀이 뭐 발전을 한다, 발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 그걸 가지고 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당신이 한 얘기 다 한국 축구 얘기 아니냐? 제가 얘기하는 거 있는 거는 한국 축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에요. 한국 축구가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는 제 관심에 있지 않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국 축구를 비판하고 협회를 비판하고 감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의 논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원한다 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인간들. 정작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위원회니 하면서 나서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위선이라 이거지. 이번 대표팀의 실제 성적은 아마 아시안컵에서 정확히 판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대강 몇 위권이냐 그걸 보면 공멸이네요. 뭐 공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원래 뭐 멸망이 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국의 축구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 수준이 들었다 놨다 그래서 망했다. 그럼 뭔가 좋았거나 흥했던 시절이 있어야 되는데 좋았거나 흥했던 시절이 없는데 어떻게 멸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뭔가 전성기를 보내고 나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가 성적이 추락하면서 망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원래 없는 팀인데 그게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그 수준이 드러난 것뿐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만든 거잖아요. 이번 월드컵 대표팀이 보인 성적은 한국이 잘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 감독 때문에 원래 민낯이 드러났던 거. 한국 축구의 정확한 실력이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났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혹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홍 감독과 협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2 히딩크가 왜 그럼 히딩크는 2004년에 감독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월드컵 4강에 있었냐? 히딩크도 딱히 무슨 특별한 전술이 있었던 건 아니라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전술을 얘기하지만 히딩크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4강이 가능했던 거는 연간 4개월에 가까운 합숙 기간이 주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할 수 있다 이거. 피지컬적인 거, 전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이거지. 예? 그럼 히딩크 때 4강을 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저께인가 이렇게 내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히딩크 때 밑에 같이 했던 핀베어백, 박항서, 정혜성 예? 코칭 스텝으로 다 있었잖아. 그러면 4개월 가까이가 아니라 히딩크랑 1년 반 이상을 권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면 히딩크의 think, 히딩크 외에는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지. 같이 그렇게 긴 세월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박혜성이나 박항서나 정혜성이나 박항서다 아니면 핀베어백이 한국 대표팀에 계속해서 코칭 스텝으로 일했는데 왜 히딩크 웨이가 안 나오냐 이거지. 감독이 달라서 감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히딩크 이후에 네덜란드 출신들이 왔고 심지어는 핀베어백이 감독을 맡았잖아. 그런데도 왜 히딩크 웨이가 안 나오냐 이거. 히딩크란 사람만 갖고 있는 무슨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축구에. 예? 그럼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선수들이 바뀔 때마다 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발휘해야 돼야지. 한국 대표팀 이후로 뭐 했냐고. 네덜란드 리그 가서 우승했다? 첼시나 레알 마드리드 더 좋은 팀을 왜 못 가냐 이거야. 그렇게 보면.
상황에 대한 내가 그래서 제가 그 강용석 라이브 저 KNL 라이브에 나가고 난 이후에 달린 댓글 보면 히딩크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예? 지금 맨유에 이제 캐릭이 부임을 하죠. 다시 계속하죠, 연장으로. 그 틸레망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몇몇 선수를 계속 보강을 해서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선수 보강을 계속하고 캐릭이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캐릭의 필요에 의해서 선수를 계속 보강을 하게 되면 캐릭이 원하는 축구를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어떤 팀이든지 감독이 바뀌면 초기에 뉴 매니저 바운스는 발생한다 이거야. 뉴 매니저 바운스 이펙이. 새 감독이 오게 되면 선수단 전체 분위기, 긴장감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선수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다 달라지고. 왜냐? 경기에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이 정해지니까 다시. 그러면 잠깐 반짝한다 이거지. 그게 지속적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거예요. 마이클 캐릭이 무슨 특별한 전술이 있냐? 그러면 뭔 개헛소리하냐 이런다고 사람들이. 마이클 캐릭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또 어차피 똑같은 선수들인데. 예? 어차피 똑같은 선수들이니까 감독이 바뀌면서 달라지지 않아요. 전술이 달라진 게 아니라 감독이 팀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 잘못하면 너 잘려. 너 바꾼다. 아니면 너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랑 그래. 너가 갖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지. 그게 뉴 매니저 바운스예요. 이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는 거. 그게 좀 오래 가면 한 10경기에 나타나는 거. 그게 얼마 안 가면 이정현처럼 5경기에서 쪼그라든다 이거야. 보면.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3일 연휴죠. 3일 연휴이기 때문에 뭐 저는 3일 내내 운동할 거예요. 운동할 거고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운동을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약을 먹고 내일 아침부터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 뭐 여러분도 3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주말에는 내손 공원에서 구독자 몇 분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쇼게임을 해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쇼게임이니까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와서 해 보시면 재미도 있고 힘도 들어요. 아무래도 날이 덥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게 운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혹시라도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다 그러면 어 일요일 날 오셔서 운동하시면 되고 토요일도 아마 제가 오후에는 운동을 나갈 거예요. 나갈 거니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카톡 같은 거 저한테 보내셔서 운동하냐 물어보고 운동한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같이 연습하시면 돼요. 1시간 정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저랑 운동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3일 연휴 동안에 비도 조금 오고 이러니까 사실 운동장은 더 좋아요. 그러고 약간만 그늘로만 구름이 껴서 잡히면 운동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니까 요런 장마철 요런 때 운동하기 좋고 습도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요런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어 3일 연휴 동안 알차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CG 라이브는 제가 지금 그 업무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또 사무실 이사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좀 바빠요. 그래서 뭐 라이브를 계속을 못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뭐 라이브는 아마 정기적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유튜브에서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재밌는 거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게 재밌는 거지 그 채널이 반드시 유튜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저 별로 그건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어 취지직에서도 얼마든지 뭐 공감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다가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그다음에 실착들 제트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또 제트레일 비교하게 되면 결국 다 아식스 다른 엑스플라이나 프로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 영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채널이 지금 현재 있는 벙커 채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인스타와 두 개 동시에 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채널에 안 들어가시면 그냥 인스타로 보시는 게 지금 뭐 리뷰 영상을 그렇게 3분 이상 길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길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길게 하겠죠. 어쨌든 지금 짧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고 정도로 제품들의 파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